아유. 어떡해, 떨려. 어떡해,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잠바. 옆에다 놓으세요. 좀 진정할까요? 네. 심호흡 좀 하고. 그렇지.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홍대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한 2-3번 갈아타고. 그래서. 큰 걸음 하셨네. 그러니까 멀리 얘기를 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자, 우리 도혜 씨는 오늘 어떤 고민을 안고 우리 점사버스에 탑승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2019년도에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기를 가졌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다 열심히 키우자 했더니 나는 뭐 어떤 것도 너한테 해줄 수가 없다. 나는 내 앞길을 보고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21살 정도였고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을 이해해주지도 않고 배려를 해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을 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너무. 그러고 바로 연락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얘기하면 법으로는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라도 받아라 하는데 근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까지 양육비를 받아야 되나 싶기도 했었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있다가 이번 달에 퇴소를 해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지금 자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미혼모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취업도 힘들고 일자리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아기를 키워야 되는지도 힘들고 부모님도 지금은 애초부터 입양을 요구하셔가지고 서울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거나 네가 아기를 지우지 않으면 난 얼굴 안 보겠다 이런 편이어가지고 부모님 도움도 못 받으니까 조금 지금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 완전히 혼자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힘든 거를 다 오로지 혼자 이제 감당을 하고 가야 되니까 사실 네. 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만감이 교차해가지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거 사실 주위에 축하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될 일이고 정말 희망도 생겨야 될 일이고 한데 희망을 받기도 전에 축복을 받기도 전에 일단 절망부터 맛봐서 그 상황에 지금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박수부터 먼저 쳐주고 싶어요. 네, 근데 살짝 말을 또 못했던 게 아기를 신생아 때 낳고 입양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입양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친부모를 못 찾고 해외로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때 바로 데리고 왔어요. 국내에 있으면 아기 커서라도 제가 찾아가서 볼 수도 있는데 해외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웠는데 또 보니까 지금 이제 또 2021년도 되게 많이 지났더라고요. 지금 22개월이면 이제 네. 아이도 이제 조금 3살이어서 세 걷고 뭐 살이니까. 다 하죠 이제.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 입양 보내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마음이 어땠어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20살 때까지 크면서 새엄마가 5번이나 바뀌었었어요. 그 많은 과정을 저희 언니랑 저랑 그렇게 버텨왔었는데 새엄마한테 많이 맞기도 맞았었고 저한테 죽어라 이런 말도 많이 들을 정도로 아빠는 너 같은 애는 태어나면 안 됐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힘들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언니 나 엄마 언제 볼 수 있어? 했더니 엄마 없어 이렇게 했거든요. 언니가 항상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컸는데 엄마가 갑자기 21살쯤에 찾아왔었어요. 아, 친엄마. 네, 찾아왔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엄마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고 왜 이제 와서 다 컸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다짜고짜 애기 입양 보내라 이러시고 아, 네, 그전까지 그냥 연락도 그렇- 없었다. 네. 애기가 어느 정도 크고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더니 하는 말씀이 너 걔 어떻게든 입양 보내라 다시. 나는 그걸 못 본다. 그리고 아기를 보내고 서울에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이 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모은 돈으로 와서 서울에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이신, 어차피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은 말을 들을 거라 생각도 못 했었기 때문에. 애기 처음에 보내놓고 어땠어요, 마음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냥 너무 밤마다 그냥 맨날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 애기 보내는데 애기 탯줄이랑 애기 수첩 이런 것도 다 애기 베개 다 싸가지고 그 부모님 양부모한테 넘겨줘야 돼요. 제가 직접 애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옆에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애를 낳아가지고 애기를 보낸다는 게. 아, 얼마나 무서웠어, 옛날 때. 아우, 나 너무 좀 가슴이 아프다.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울었는데 지금은 너무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지. 벌써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애기랑 난 살아야 되니까. 진짜 이제 앞길이 이제 문제. 아유, 세상에 애기를 낳았잖아. 그때 애기 낳았을 때가 20대 초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 용기가 있었네. 엄마가 된다는 건 그만큼 지킬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혼자일 때하고 틀리고 두려워져요. 우리 도현 씨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우리가 잘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아이 낳기 전에 원래는 꿈이나 피부 미용 쪽이었었어요. 근데 아빠가 네 같은 애가 무슨 대학교를 다니냐. 나는 대학 써줄 생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입만 열면 그냥 바로 욕부터 나오시고 주먹이 올라가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언니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됐었어요. 그걸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피부 미용. 다녔었었는데 조금 중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살 돈이라든지 미용 재료를 살 돈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부모님도 신용불량자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빠도 못 도와주고 이러니까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대학교도 못 들어가니까 너무 그러면 어쨌든 들어가서 졸업은 했어요. 졸업은 못하고 그냥 결국에 또 학비 때문에 네. 못 다녔구나. 그 하나 궁금한 게 아이 아빠하고 네. 아이가 생긴 걸 알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잘해줬어요. 괜찮았어.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항상 전화도 많이 해주고 집 앞에 오면 항상 네, 딱 차에 딱 타면 차 시트가 따뜻한 거 알죠? 딱 데워놓고 우리 또 어디 갈래? 막 코스도 정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막상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너무 180도 돌변해버리는 몇 살 차이지? 조금 저랑 6살 차이인데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이 확 변해버린 거네. 네. 근데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남자 입장이고 난 여자 입장인데 저는
조금 그분의 마음도 심리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이를 갖는 부분은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쵸.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거고 아이를 갖자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서로가 없었잖아. 네. 마냥 뭐 아빠가 됐는데 저렇게 책임감 없이 저러냐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도 두려워서 혹시 뭐 놀라워서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라는 그 말에 조금 이해는 가요? 살짝 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못 질 거였으면 계속 성관계를 유도하지 말았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도 그런 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때는 라는 그러면은 생각을 도혜 씨도 해요. 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앞으로에 대해서 되게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진짜 좋아하구나. 그러니까 저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지면 기뻐하겠지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조금은 있었죠. 왜냐면 저를 좋아서 사귀는 거고 그렇게 좋은데도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도혜 씨의 얘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이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그 겁도 났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그쵸. 덜커덕하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놀랬을 것 같아, 남자분도. 원만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방송을 또 뭐 그분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아이가 봤을 적에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무작정적인 어떤 엄마와 똑같은 원망이라든지 그런 마음보다는 좀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좀 하는 그런 접근이 시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남자라면 난 솔직히 도혜 씨 뭐 진짜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편이라면 도혜 씨가 조금 더 편이야 나는.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 프로포즈도 하고 네. 또 프로포즈 하면 결혼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도 갖고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뭔가 되게 겁나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선생님하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도혜 씨가 정이 그냥 떨어지고 애가 미꾸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지. 물론 이제 그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이가 생긴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아이 아빠한테 설득을 못하지 않았나. 무조건 아이로 인해서 생겼으니 어떻게라는 그냥 던져지는 책임을 좀 실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책임져. 네. 이런 그치. 접근은 조금 사실은 너무 그래서 겁을 준 게 아닌가. 그치.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을 하고 이제 살기는 너무 바빠 이제 살 길이.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를 원망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빠르게 아기를 가진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조금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바람이 그거야. 나중에 우리 혜인이가 크면서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엄마가 안고 있는 그런 묵은 감정들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일단 앞으로의 미래는 혜인이하고 도혜 씨의 인생인 거고 아이한테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각인을 좀 좋게 아름답게 지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쁘지. 너무 내가 낳았지만 얼마나 이쁘겠어. 어떻게 보면 아기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저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바로 그거야. 맞네. 아기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혜인이는 도혜 씨의 딸이 될 운명이니까 도혜 씨 옆에 온 거고 앞으로 이 아이의 그늘이 지워지지 않게 아빠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적에 그늘이 지워지지 않게끔 아주 밝게 키워주세요. 알았죠? 제주는 너무 머리는 좋은 사람 같아. 이것저것 어쨌든 도혜 씨 사주라면 어쨌든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조금 아쉬운 건 처음에 이제 피부 미용 쪽에 관심이 있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게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희망을 가지세요.
24시면 내가 볼 때 한 26, 27 정도 되면은 글쎄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은 전혀 아니야. 뭔가 내 갈 길을 찾아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도 있으니까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강하잖아요. 혜인이 생각해서 약해지지 말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연애도 하세요. 네? 할 수 있어. 그냥 열심히 밝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여서 나 이제 조금 안심은 된다. 그러면 도혜 씨 만약에 애기 아빠가 네. 이건 만약이야. 네. 어느 날 문득 애기가 생각나서 연락이 와서 애기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전 바로 만날 것 같아요. 바로 만날 것 같아. 왜냐면 아직도 조금 미련은 있긴 있거든요. 뭔가 원망을 많이 했었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나 혼자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면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서 그냥 단지 아이가 한번 보고 싶고 아빠로서 근데 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다. 순수하게 아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보고 싶다 이러면 그러니까 난 도혜 씨가 바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게 응? 어떤 사람을 앞으로 만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의지를 해야 되겠다. 너는 이 책임을 반드시 져라 이것보다는 당당하게 나 혼자 쓸 수 있고 나 혼자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먼저지 애 아빠가 언제든 연락 오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니까 그리고 아이를 생각했을 때 혜인이 입장에서 네. 아빠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면 도움을 주던 못 주던 그런 걸 먼저 따지지 말고 그것은 혜인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정말 보고 싶었다고 연락이 오면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우리 혜인이를 이만큼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서 키웠어 하고 가서 큰 소리는 칠 수 있어요. 그럼 천륜이잖아. 그런 마음으로다가 사셔야지 우리 도혜 씨나 혜인이가 행복합니다. 알았죠? 또 꿋꿋하게 그래도 해외로 입양 가게 안 만들고 다시 가서 찾아와줘서 내가 다 고마워.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아기를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아기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저 원래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놀고만 싶었어요. 근데 아기 낳고 나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조금 혜인이 때문에 철들었네. 네. 엄마가 되면 철드는 거야. 진짜. 원망이라든지 어떤 뭐 책임감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좀 편해져야 돼. 알았죠? 그냥 이렇게 만나서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냥 고민을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었고 이걸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 시선이 너무 두려웠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래. 네. 내 운명이 혜인이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내가 엄마 아빠가 없는 거 그 지금은 혜인이는 엄마 옆에 있잖아.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그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 내 길을 찾았잖아. 나는 혜인이의 앞날도 도혜 씨 같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멋있게 그럼. 성장할 수 있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우리 도희 씨 먼 걸음 하셔서 이거 버스 카드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네. 심사 버스 카드 심지어는 충전도 해야 돼. 충전도 해야 되고. 뭐 마스크 건강 챙기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혜인이 잘 길러주세요. 네. 아프지 말고. 저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해서 아니 잘하는 아니야. 뭐 얼마나 잘해. 너무 자기가 더 많이 했어 우리보다. 혼자 말 다 했어. 혼자 말했어. 선생님들이 응원할 거니까 힘내세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고
톡하고 그러면 충분히 힘도 줄 수 있고 이제 든든한 지원군 둘을 얻어가니까. 그럼 오늘 혜인이하고 또 안전하게 네. 귀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3시간을 또 가야 되네. 마음이 아파. 짠하다. 아유. 나는 혜인이하고 혜인이 같이 내가 컸잖아. 아휴. 어우 진짜. 이렇게. 네,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들어주셔가지고 네, 좀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애가 밝게 이쁘게 자랄 수 있게 옆에서 제가 열심히 키울 거예요. 네. 진짜 어디에선가 보고 있을 거거든. 뭔가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해보고 싶어요? 일단 내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조금 조금